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숲 생물다양성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시민과학자로 참여한 과학초보팀의 엄마대원 최은나라고 합니다. 저희 동네는 전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있고요. 저희 수원시 1월공원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이제 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탐사라기보다는 저희는 새에 관심이 많아서 주로 탐조를 진행을 했고요.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 동안 기록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월 저수지는 여기가 저희 집이거든요. 집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주변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이렇게 입구 여기가 삥 둘러서 산책로가 한 2km 정도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 그 산책로 쪽에는 수목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논도 조그맣지만 논도 있고요. 이쪽 뒤쪽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고요. 이쪽으로는 데크가 이렇게 철제 데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 데크로 가면 이렇게 정말 물 가까이 있는 새들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전경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이 굉장히 저수지가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여기 1월 수목원이 조성이 되고 개장을 해서 이렇게 나무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랑 같이 최소 이렇게 올해부터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이렇게 1월 저수지를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산책처럼 돌면서 새들을 관찰을 했고요. 관찰했던 기록을 물론 지사탐에도 올렸지만 이렇게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새를 봤고 어떤 종류의 새를 봤다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리를 쭉 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 데이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도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기는 하는데 시간도 어떤 때는 아침에 새들이 좀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도 가보고 어떤 때는 조금 오후 시간에도 가보고 네, 그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날수록 좀 종수가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새를 잘 모르다가 점점 갈수록 저 새 종류 이제 그 새 종류를 조금 많이 알아가면서 이렇게 새 종류를 좀 많이 늘려가게 되었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전에는 못 봤는데 이거 새로 봤다 이런 종들 새로 종추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종들은 다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 주말까지도 1월 저수지를 한 바퀴 돌고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고요. 뭐 조금 예쁜 사진 보여드리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5월하고 7월에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뿔론병아리, 물닭, 흰뺨 검둥오리 그리고 원앙, 물총새 유조를 관찰을 했습니다. 유조를 관찰을 했다는 거는 여기서 새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는 뜻이겠죠. 실제적으로 뿔론병아리랑 흰뺨 검둥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둥지에서 정말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 것도 관찰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개월 동안 총 본 종수를 이렇게 1월 달에는 어떤 종 이렇게 봤다, 뭐 2월 달에는 이렇게 봤다 정리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는 물새들, 밑에 쪽으로는 산새들 정리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진짜 도시에 이런 새가 살아? 하는 게 고니도 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뭐 청둥오리 요즘에 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청둥오리, 그 다음에 흰죽지, 그리고 큰 부리 큰 기러기 이렇게 그런 그 천연기념물들, 그러니까 멸종 위기종들도 사실 저희 집 근처 숲에 엄청 많이 이 1월 저수지에 공원에 살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저희가 정말 이 1월 저수지를 돌면서 찍었던 사진들 중에 좀 정말 예뻐 보이는 진짜 오늘 진짜 사진 잘 찍었다 하는 것들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아까 김주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가까이 항상 보는 사람이 정말 잘 안다는 거를 느끼고 저희도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저희 자랑을 하려고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사탐을 10기부터 활동을 하고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새를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활동하지 않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기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0기에 이제 조류를 조금씩 보면서 여기 1월 저수지 주변의 스팟들이 조금씩 늘어났고요. 이게 올해 어제까지의 기록들을 저희가 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스팟을 저희가 찍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95% 이상은 저희 팀에서 이거 찍은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사진들, 새 사진들 쭉 보여드리면 주변에 친구나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말씀하세요. 야, 그거 어디 있어? 어디서 본 거야? 막 그런데 집 주변에 정말 눈만 뜨고 잘 관찰하시면 이렇게 예쁜 새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탐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 아시겠지만 잘 보시면 예쁜 새들 많이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숲 생물 다양성 시민과학 프로젝트의 시민과학자로 참여한 과학초보팀 허동혁 대원입니다. 일단 도시숲의 정의는 이제 예은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국가가 관리, 조성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학교 및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시민과학자가 왜 도시숲을 관찰을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도시숲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시민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 전에 저희는 이제 세종 도시숲 1, 2차 현장 교육을 둘 다 참여했는데 그거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느낀 점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차 시민 현장 교육은 8월 26일 금강수변공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금강수변공원에는 이제 여기에 인위적으로 심어진 꽃들이 있었고요. 저기 위에 보시면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색은 조류, 빨간색은 화원매개자, 초록색 식물 이와 같은 코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생물종을 관찰하였습니다. 1차 조류 때는 물총새를 비롯해 7종을 관찰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제 관찰하기 조금 어려워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화분매개자인데 이제 화분매개자가 아닌 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제 금강수변공원에는 화분매개자로 흔히 알고 있는 벌과 이제 나비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곤충도 같이 탐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곤충, 애완, 나나니벌을 포함해 총 7종을 보았습니다. 이제 식물인데 식물은 총 12종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삼덩굴 같은 생태의 교란종도 있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1차 시민 현장 교육 때 본 생물종으로 이렇게 탐사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2차 시민 현장 교육은 무궁화 동산에서 세종 도시숲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월 23일에 이제 세종 도시숲에는 여기 위에 보시는 사진처럼 무궁화 동산처럼 꾸며진 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1차와 똑같이 파란색 조류, 빨간색 화분매개자, 초록색 식물 이와 같은 동선으로 움직이면서 관찰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후트티까지 총 12종을 보았고 1차 때와 다르게 가까이 있어서 관찰하기 쉽고 편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분매개자인데 화분매개자도 1차와 다르게 많은 종이 있었고 주로 나비를 관찰하였습니다. 놀라웠던 건 저렇게 큰 중부전나비 같이 기우지표종도 있었고 무궁화 같이 큰 꽃이 있어서 그런지 호랑나비와 긴꼬리 제비나비까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물인데 식물은 총 19종을 보았습니다. 이제 식물은 너무 많아서 어떤 과의 어떤 식물인지까지 듣게 되었고요. 1차와 비슷한 식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2차 시민 현장 교육 때 본 생물종으로 탐사 지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멋진 기회 만들어주신 매니저님, 그리고 조류의 곽수진 연구원님, 파문매개자의 현준서 연구원님, 그 다음 추원채 연구자님, 마지막으로 식물 변해주 연구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현장 교육을 하면서 이제 못 봤던 종들을 볼 때 성취감도 없고 즐겁기도 하고, 정말 여기에 이런 생물종이 있다고 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맹꽁이 팀이고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 애가 그 대구 달성습지라는데 그 맹꽁이와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2년 연속 참가를 해서 맹꽁이를 보고 싶었는데 그때 2년 연속으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어느 한날 이제 비 오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는데 그 소리가 맹꽁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맹꽁이가 살아보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탐사를 하게 됐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저희 갑천 근처에 이제 저희가 조산 생물들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저희가 이제 주로 관찰한 게 이제 맹꽁이였으니까 맹꽁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전광역시의 이제 서구 유성구 지역이고 여기 이제 보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옆에 이제 갑천이 흐르는 데고 이 지금 요 녹색 부분 확대해 보면은 여기 이제 대중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이제 갑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 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보솔산이 있고 요 옆에 이제 갑천 습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 여기는 탐사를 했고요. 탐사수를 저희가 사진 정리하면서 세봤는데 사실 어제 이제 마지막 탐사를 나왔고 어제 딱 해보니까 딱 100번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 탐사한 사진이고 네, 사실 탐사할 때는 저렇게 저기 들어오실 때 사진도 찍고 뭐 배수를 자기가 먼저 막 열어달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앞에서 조금 아직 힘들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별로 이제 관찰한 종들을 좀 종류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사진이 다 있는데 이걸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먼저 일단 종부터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진 몇 개로 정리를 해봤고요. 양서파 총류는 이제 각 포인트에서 상개구리, 두꺼비, 조국룡 이런 애들도 많이 관찰을 했고 그다음에 줄장지변 같은 것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요 동네 살는데 이제 요 위쪽으로 정말 맹꽁이를 보려고 대구를 2년 동안 갔는데 정말 집 앞에 바로 옆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맹꽁이가 살고 있는 포인트도 이제 요쪽 요런 데에서 이제 다 맹꽁이를 보통 이제 비온 날 저녁이나 비온 다음 날 저녁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맹꽁이 같은 경우 좀 주기적으로 탐사를 해서 얘네들 이제 포잡하는 모습이라든지 알부터 이제 물책이 이제 약간 아상체까지 얼마 전에도 한번 봤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파충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 앞에 이제 산골띠부터 이제 맹꽁이, 청개구리, 뱀도 이제 탈모사 확인을 했고요. 여기 이제 장지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 같은 경우는 사실 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찍고 그나마 이제 애가 곤충을 좀 잘 알아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동정할 수 있는 거는 쭉 이제 해봤고요. 그리고 곤충들도 사진을 이거 날짜별로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 황댕이류도 많았고 북한벌레류 아니면 네발나비, 사마귀 굉장히 많은 종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조류랑 이제 식물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많은데 사실 여기 조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직 조류는 잘 몰라가지고 그냥 언뜻 보면 약간 메갈이나 백로 같은 것도 좀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이제 있었던 애들이 물가치, 청둥오리, 까치, 백로류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사진 올려가지고 좀 동정해달라고 이제 요청드렸던 뭐 맵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고, 사실 식물은 워낙에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이제 많이 보이는 거 몇 가지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하다가 요거를 좀 이름을 붙였었어야 했는데, 요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관찰하는 게 이제 맹꽁이였고요. 맹꽁이를 이제 여기가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자전거 끌 그 밑으로 이제 습지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맹꽁이를 발견한 게 그 밑에 습지 부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산책로 있는 그쪽에 이제 배수로 위쪽에 맹꽁이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사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여기 공사 차량들이 좀 많이 있고 이쪽에 웅덩이들이 이제 비가 오면은 조성이 됩니다. 이쪽에 굉장히 그 맹꽁이들이 여러 마리, 수십 마리는 넘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알 넣고 그 올챙이까지 되는 걸로 이제 발견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지금 파란 포인트 여기는 이제 배수로인데 맹꽁이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뭐 뱀도 관찰되고 뭐 개구리도 관찰되고 이런 걸로 봐서 이게 과천까지 이어지거든요. 요 약간 지하 생태 배수로 쪽에 뭐 지하 생태계가 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제 5월 28일부터 엊그제까지 했고 주로 이제 비오는 밤이나 비 오는 밤 이제 소리 들리는 대로 했는데 뭐 알 올챙이 성체 약 50마리 정도 이상 관찰됐고요. 이제 가천 3블록은 이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요 3블록 5블록은 아직은 아파트가 안 들어서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배수로나 잠깐 이제 물릉당에 많은 개체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가천 5블록은 여기 이제 텐트가 쳐져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소리도 들리고 요 안에도 충분히 이제 운동이가 만들어져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용소수변공원이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비가 오면은 우리 왜 도시에 저류지 있잖아요. 저류지 역할을 하고 이제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밑에 공원 형태로 이용되는 곳인데 이쪽에서도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맹꽁이 알이고 보시면 이건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이제 찍어서 얘네들이 좀 분화돼서 점점 올챙이 형태를 갖춰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조금 덮여서 이제 올챙이가 나왔고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부화도 빠르고 올챙이도 굉장히 금방금방 커요. 임시운동에 알을 낳아가지고 얘네가 이게 생존 전략이라서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한 이만큼 커져 있고 하루 이틀 지나면 올챙이가 나와 있고 사실 이게 사지 텀이 며칠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금방 이제 올챙이까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발견한 그 맹꽁이들 이제 성체들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배수로 쪽에 불을 비춰보면은 요 이제 배수로 안에 옆으로 이제 평화는 쪽에 이제 여러 마리 생체들 관찰되고 요 안에 뭐 알이나 올챙이가 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저희 아이를 내서 요거를 생태를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게 맹꽁이뿐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곤충 그 위에도 사실 이제 호소공원이 만들어진다고 지금 다 까놨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생물종들의 서식지 파괴되는 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 가천 4블록도 맹꽁이가 멸종위기 좀 2급이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하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 맹꽁이가 서식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었는데 이거를 녹색연합에 알려드렸더니
지금 저희가 발견한 게 이제 대전에서 처음 멜공이 서식지가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이쪽으로 개발되면서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발표 소감을 말할 때 멜공이들을 이걸 지켜주고 싶은데 이제 방법을 잘 모르겠다. 좀 이런 이제 소감을 말했었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아이 소감을 대신하게 됐는데, 이렇게 과천은 바로 옆에 엄청 많이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물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살아가고 있고, 반딧불도 살고 있어요.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 개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이제 물도 더러워지고, 실제로 이번에 올해 이제 탐사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확 가물었을 때, 뭐 상개구리 아니라 도롱뇽알 계속 날짜 사진 찍으면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말라버린다거나 아니면 홍수로 얘네 두꺼비 아이들이 다 내려가 버린다거나 이런 걸 많이 보고, 실제로 맹꽁이들도 이제 배수로에서 살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좀 애도 그렇고 저희도 좀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과천별도 특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그것도 굉장히 일부분이고 옆에는 사실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도 반딧불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마 아파트 들어서고 빛이 그쪽에 쫙 밝아지면은 아마 걔네들도 아마 없어질 거거든요. 왜냐면 도시의 빛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탐사를 할수록 뭐 속상한 마음도 크고, 근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생물을 계속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과천의 많은 생물들이 오래오래 사람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감을 아이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세이버스 팀의 아빠인 최준석이고요. 딸인 최민서입니다. 과학 탐사대는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솔직히 바빠서 뭐 이렇게 많이 못하고 서천의 생태관만 한번 신청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1년 정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쭉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저번 주 딱 한 번 했고요. 도시 숲이라고 그래서 숲에 대한, 식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했는데, 그래서 저희 동네 아파트 주변에 있는 꽃들, 그런 것들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들은 저희 딸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빠가 해요. 네, 여기까지 아빠가 하랍니다. 네. 우선 저희가 선정한 대상지는 저희 팀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을 탐사를 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빨리 일주일 안에 사진을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는 데를 돌아다녔고요. 지역 선정의 이유는 도로 주변에 다양한 가로수들이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계절마다 이제 예쁜 꽃들을 관리원 아저씨들이 잘 관리를 해주시고 꽃도 이렇게 막 심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주자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탐사 지역을 집 주변으로 정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탐사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의 개화 시기는 8월부터 10월입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고, 아빠는 이 꽃을 계란꽃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탐사 식물은 불도화입니다. 개화 시기는 5월, 6월입니다. 흰색은 많이 봤는데 분홍색이 도는 것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세 번째 탐사 식물은 감나무입니다. 개화 시기는 5부터 6월입니다. 식물 도감을 보면 10월에 주황색으로 익는다고 써있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탐사 식물은 백일홍입니다. 개화 시기는 6부터 10월입니다. 멕시코 원산의 기화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도 기화하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의 이름은 네이버 스마트 렌즈를 이용하여 이름과 모형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사는 곳에는 다양한 식물이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들이 가끔씩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잘라도 되는지 걱정이 되는 정도로 자릅니다. 앙상한 나무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시간이 딱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